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줬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 내 탓이 됐을 때.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때 서울 최고의 셰프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강원도 시골 재래시장에서 혼자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3년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생애 마지막으로 칼을 꺼내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30명의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박성찬 씨, 지금 나이 58입니다. 10년 전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5월의 총괄 셰프였습니다. 38세의 나이에 국내 최연소로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레스토랑 앞에는 한 달치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었고 유명 방송국 카메라가 그의 주방을 찍으러 줄을 섰습니다. 새벽에 혼자 시장을 보고 자정이 넘도록 칼을 갈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방에서 나온 음식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잃었습니다. 요리는 정직합니다. 속이면 다 드러나요. 그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2015년 11월의 일입니다. 그날 성찬 씨는 주방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 성찬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를 오랜 동료 이태훈 씨가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단체 손님 2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가 들이닥쳤습니다. 언론이 몰렸습니다. 유명 셰프 레스토랑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태훈 씨는 납품업체와 짜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몰래 사용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방 안에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태훈 씨가 먼저 조사관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총괄 셰프가 자리를 비웠고 식재료 관리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성찬 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성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10년을 쌓아온 이름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3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은 하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나도 매장되는 것 같아. 성찬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 검은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오래된 요리책 한 권과 잘 쌓인 칼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내려드릴까요? 성찬 씨가 답했습니다. 시장 근처요. 아무 데나요. 그게 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성찬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는 시장 골목에 혼자 불을 지핍니다. 사고를 넣습니다. 기다립니다. 좋은 국물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가게 이름은 성찬국밥. 한 그릇에 6,000원.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를 성찬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서 뭔가 잘못됐다더라.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성찬 씨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국밥을 먹은 사람들이 자꾸 다시 온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국물 안에 있었습니다. 시장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성찬이 아저씨 국밥 먹으면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 그 말을 들은 성찬 씨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칼을 꺼내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칼을 다시 꺼내 들었는지 다음 장에서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찬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주방에서 살아온 사람의 몸이 반지하 방은 좁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합니다. 거울은 보지 않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골목을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집니다. 시장은 아직 어둡습니다. 상인들도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성찬 씨는 혼자 셔터를 올립니다. 사고를 솥에 넣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불을 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좋은 국물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상인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성찬 씨는 그들 중 유독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시장 사람들은 그를 압니다. 생선 가게 할아버지는 가장 신선한 것을 성찬 씨 앞에 먼저 꺼내놓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파를 다듬어서 봉지에 담아 건네줍니다. 말없이 받습니다. 말없이 끄덕입니다. 그게 이 골목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운 손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물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성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12명이 두 줄로 원장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 구경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성찬 씨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코를 벌름거리며 올려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민준서였습니다. 원장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냄새에 홀렸나 봐요. 성찬 씨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퍼서 민준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원장님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성찬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받으세요. 성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자를 들었습니다. 민준서는 국밥을 한술 떠서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민준서는 낯선 어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가 그날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원장님은 시청으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세 줄이었습니다. 후원금 고갈, 정부 지원 예산 삭감,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불가. 맨 아래 줄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설 존속 불가 판정. 원장님은 그 봉투를 들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정도 규모 시설은 요즘 유지가 어려워요. 아이들 다른 데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방 2칸에서 시작해 아이 셋을 데려다 키웠던 그 30년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시청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햇살원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원장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서는 화장실에 가다가 원장님 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민준서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원장님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 어깨였습니다. 민준서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민준서는 혼자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향한 곳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찬 씨의 가게였습니다. 여러분, 14살짜리 아이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왜 하필 성찬 씨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성찬 씨는 그 아이의 말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민준서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찬 씨가 먼저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퍼서 민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서는 앉았습니다. 한 술, 두 술,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원장님이 우는 거 봤어요. 성찬 씨는 팔을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아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돈이 없대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서는 그 침묵이 거절인 줄 알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성찬 씨가 말했습니다. 바자회 해본 적 있냐? 그날 밤 성찬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형광등 하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 쌓인 칼집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내려올 때 유일하게 챙긴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는데 그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칼을 꺼내는 순간 다시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보면
그 시절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찬 씨는 칼집을 손으로 쥐었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민준서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원장님은 바자회 허가를 받으러 읍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님, 바자회 해봤자 얼마나 모으시겠어요? 원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모아서 건물 고치고 운영비 충당하려면 어림도 없거든요. 그냥 다른 시설로 아이들 보내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서류를 천천히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가는 내주시는 거죠? 담당자가 머뭇거리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원장님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나왔습니다. 건물 밖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원장님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햇살원 폐원 위기 극복 바자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장 입구, 전봇대, 우체국 앞, 세 군데 붙였습니다.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유수 셋, 댓글 하나.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 곧 없어진다던데요. 동네 슈퍼 앞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살원 바자회 한대. 거기 어차피 폐원된다면서. 애들 불쌍하지. 근데 뭐 어쩌겠어.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서는 시장 심부름을 나왔다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른들은 민준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걸음이 성찬 씨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아이가 두 번이나 같은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날 저녁, 성찬 씨 가게에 민준서가 다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성찬 씨도 아무 말 없이 국물을 한 그릇 퍼줬습니다. 민준서가 먹는 동안 성찬 씨는 뒤를 돌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한참 뒤 민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요리사예요? 성찬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답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 왜 이제 안 해요? 사정이 생겼어. 민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물을 다 마셨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성찬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찬 씨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닫혀있던 서랍이 그날 밤 열렸습니다. 성찬 씨가 그 칼을 꺼낸 다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바자회 당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음 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자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햇살원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원장님 혼자
내일 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진 것들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컵받침, 낡은 책 몇 권, 손뜨개 수세미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마당 문이 열렸습니다. 성찬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재료였습니다. 사골 한 박스, 채소 2봉지, 큰 솥 하나. 원장님이 달려 나왔습니다. 성찬 씨, 이게 다 뭐예요? 내일 쓸 겁니다. 원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찬 씨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 솥을 걸고 있었습니다. 성찬 씨는 밤새 불 앞에 있었습니다. 사골을 넣고 물을 붓고 기다렸습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퍼졌습니다. 3년 만에 꺼낸 칼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국밥집에서 쓰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찬 씨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한참 뒤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요리사 맞죠? 성찬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 민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 앞에 손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새벽을 보냈습니다. 국물이 익어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바자회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잠깐 들여다보다 가셨습니다. 아이들은 탁자 앞에 서서 골목 입구를 봤습니다. 민준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봤습니다. 원장님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후 되면 올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찬 씨는 그 모습을 등 뒤로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물을 저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성찬 씨의 국물이 제대로 끓기 시작했습니다. 솥 위로 하얀 김이 높이 올랐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골목 하나를 넘었습니다. 시장 입구까지 닿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원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나는 냄새예요? 성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술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국물 진짜다. 여기 와봐. 2명이 왔습니다. 5명이 됐습니다. 오후 1시 줄이 생겼습니다. 오후 2시 골목 끝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뛰어다녔습니다. 원장님은 한쪽에 서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성찬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태훈이었습니다. 이태훈은 줄을 서다가 성찬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서울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냄새를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성찬 씨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태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야, 성찬아. 여기서 이러고 있냐? 성찬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요. 이태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봐 겁나지 않냐? 성찬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저는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줄 뒤편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 정다운이었습니다. 바자회 소식을 취재하러 왔다가 두 남자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다운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씨를 한번 봤습니다. 취재 방향이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태훈은 왜 그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정다운 기자가 수첩에 적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지 다음 장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다운 기자는 그 일주일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이태훈 씨가 거래한 납품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보건소 조사 기록을 열람 신청했습니다. 그날 주방에 있었던 전직 직원 2명을 수소문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다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전직 직원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 한 통의 전화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이었습니다. 3년 전 식중독 사건.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다. 기사는 그날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유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 셰프 지금 고아원 돕고 있대요. 억울하게 살았던 거잖아요. 성찬 씨는 가게에서 혼자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성찬 씨, 이거 봤어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성찬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국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록이 글자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납품업체와의 뒷거래, 주방 직원들의 침묵, 이태훈의 거짓 진술, 그리고 성찬 씨가 그날 아버지 수술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흐려졌습니다. 성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물을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사가 퍼진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원으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첫날 300만 원이었습니다. 사흘째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4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폐원을 막는 데 필요한 금액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전국의 전직 셰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찬 씨와 같은 시절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성찬아. 성찬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태훈 씨는 같은 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식재료 부정 납품, 은폐 시도, 허위 진술. 3년 동안 성찬 씨의 자리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태훈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성찬 씨는 그 소식을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폐원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원장님이 아이들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준서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서 있는 성찬 씨를 봤습니다. 성찬 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며칠 뒤 민준서가 가게로 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드리려고 혼자 썼어요. 성찬 씨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지가 한 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처음엔 무서웠어요. 말을 안 해서요. 근데 아저씨 국밥 먹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중에 제가 크면 말없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성찬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넣었습니다. 오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성찬 씨의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성찬 씨는 거절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6,000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원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국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성찬 씨는 말없이 국물을 더 퍼줬습니다. 민준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성찬 씨가 잠깐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오래 끓여서요. 민준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도 있네요. 성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시간을 보낸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줬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끓인 국물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켜온 진심이 결국 닿았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사람에게 닿을 겁니다. 감사합니다.